안녕하세요. 오늘도 멸치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중종 임금 시절 충청도 공주 근처 어느 산골 마을에 박씨 부인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4년째. 36의 나이에 자식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가는 그녀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제 팔자인가 봅니다. 매일 저녁 혼자 상을 받으며 중얼거리던 그녀에게 어느 봄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서 삼배를 짜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처음엔 윗마을 막내 며느리가 친정에서 아이를 데려왔나 싶었는데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 오더니 바로 자기 집 사랑채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문을 열어보니 죽새공으로 만든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깨끗한 강보에 쌓여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기가 워낙 애처롭게 울어대니 일단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가엾은 것을 누가 이런 옥동자를 버리고 갔단 말이냐. 배가 고픈 모양인지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기를 보니 저절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서둘러 쌀미음을 끓여서 조금씩 떠먹이니 아기가 제법 잘 받아먹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얌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꼬? 관가에 알려야 하나? 아니면 친부모를 찾아야 하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박씨 부인은 아기를 돌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울면 가슴이 답답했고 아이가 웃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밤에 보채면 업고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느새 그 모든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과분의 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더만. 글쎄, 어디서 주워온 것이 아닐까? 이웃집 할머니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박댁 소문에 아기를 키우고 있다 하던데. 박씨 부인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길에서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임시로 돌보고 있사옵니다. 어머, 그래도 남의 자식을 혹여 뒤탈이 있으면 어찌하려시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뒤탈이야 어찌 되든 이 아이를 버릴 순 없사옵니다. 하늘이 소녀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있나이다. 그렇게 아이는 하늘이라는 이름을 얻고 박씨 부인의 품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혹시 친부모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선비가 집집마다 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박씨 부인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박댁 조심하시게. 어떤 선비가 아기를 찾고 있다네. 혹시 박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하늘이를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아, 누가 와도 엄마는 너를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 선비는 이날 오후 마침내 박씨 부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채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하옵니다. 혹시 이 댁에서 아기를 키우고 계시옵니까? 박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시길래 그런 걸 물으시옵니까? 소생은 김정수라고 하옵니다. 혹여 소생의 아들을 찾고 있사옵니다.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하늘이의 친아버지가. 김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내자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그 충격으로 소생이 정신을 잃고 지내던 중에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가 사라져 있었나이다. 박씨 부인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치도록 찾아다녔사옵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이 근처에서 아기를 주워 키우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나이다. 그 아이가 정말 나리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사옵니까? 김정수는 품에서 작은 은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 목걸이 제 내자가 직접 만든 것이옵니다. 아이의 목에 걸어놨을 것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늘이의 목에 바로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아이를 만나도 되겠사옵니까? 박씨 부인은 마지못해 안방에서 하늘이를 데려왔습니다. 김정수는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아, 아비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늘이는 낯선 남자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수가 간청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시다니. 이제 소생이 데려가겠사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년 넘게 친자식처럼 키운 하늘이를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이를 그냥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사옵니다. 제 친아들이 아니옵니까? 하지만 이 아이는 지금 소녀에게 익숙해져 있사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아이가 힘들어할 터인데. 김정수는 당황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박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이도 천천히 적응시키고 소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사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하늘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늘아, 어찌하리? 어미가 너를 보내줘야 하나? 하지만 어미는 너 없으면 어찌 살리? 며칠간 김정수는 매일 찾아와서 하늘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하늘이도 점차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이 보기에 김정수는 아직 아이를 제대로 돌볼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강보 싸기도 서툴고 미음 먹이기도 어려워했습니다. 김나리, 정말 혼자서 아이를 키우실 수 있겠사옵니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아이가 밤에 울면 어찌하실 것이며 아플 때는 어찌하시겠사옵니까? 김정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은 김정수의 인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이 키우는 일은 서툴렀지만 마음씨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김정수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박댁, 소생이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무슨 부탁인지 말씀해 보시옵소서. 혹시 이 마을에 머물며 아이를 함께 키우면 어떨까 하옵니다. 박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함께 키운다는 말씀이옵니까? 아이에게는 아비의 사랑과 지금까지 키워오신 부인의 사랑이 모두 필요할 것 같사옵니다. 그 말에 박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정수도 마찬가지로 어색해했습니다. 친아버지와 양어머니가 함께 하늘이를 키우는 전례 없는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김정수는 박씨 부인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박씨 부인은 언젠가 하늘이를 빼앗길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박댁, 소생이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이 아닐까 하옵니다. 아니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김정수는 하늘이에게 아비라고 불러달라고 가르쳤지만 하늘이는 계속 박씨 부인만 찾았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박씨 부인을 부를 때마다 김정수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에게는 박씨 부인이 진짜 어미였으니까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가족 구성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니까 아이가 헷갈리지 않을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박씨 부인은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정수가 점점 아이 돌보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에 하늘이가 울면 일어나서 달래주고 강보도 제법 능숙하게 갈아주었습니다. 박댁, 정말 감사합니다. 소생 혼자였다면 절대 이렇게 못했을 것이옵니다. 김나리도 이제 제법 아비 노릇을 하시는군요. 둘 사이에도 서서히 친밀감이 쌓여갔습니다. 하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장에 간 사이 김정수 혼자 하늘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가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급히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옵니까? 갑자기 심하게 울기 시작해서 당황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하늘이를 앉아 아이는 곧 울음을 그쳤습니다. 김정수는 자신의 무력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생은 정말 부족한 아비인 것 같사옵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이가 아직 어릴 뿐이옵니다. 그때 박씨 부인이 김정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김정수는 깜짝 놀라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나리는 좋은 아비이십니다. 다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옵니다. 그 따뜻한 말과 손길에 김정수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하늘이가 2살이 되던 해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심한 열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하늘아, 괜찮다. 어미가 여기 있다. 박씨 부인은 밤새 하늘이의 열을 식혀주며 간병했습니다. 김정수도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소생이 대신 지키겠사옵니다. 박댁도 좀 쉬시옵소서. 괜찮사옵니다. 소인은 익숙하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하실 터인데. 그때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2사람을 모두 부른 것입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과 김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 둘 다 필요한 사람이군요. 하늘이의 병이 나은 후 3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김정수는 낮에 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박씨 부인은 하늘이를 돌보며 저녁에는 함께 모여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가 잠든 후 2사람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댁, 네, 김나리. 소생이 부인께 고백할 말이 있사옵니다. 박씨 부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소생은 부인을 단순히 하늘이의 양어미로만 보지 않사옵니다. 소생의 마음 한편에 부인에 대한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사옵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소인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박씨 부인과 김정수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2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을 할 때도 더욱 다정해졌고 하늘이를 돌보는 모습도 자연스러운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가족 형태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과부와 총각이 한 집에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 핑계로 동거하는 것 아닌가? 채통이 말이 아니지. 어느 날 마을 이방이 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박댁, 마을 사람들이 너무 수군거리고 있어. 차라리 혼인을 올리는 게 어떨까? 네? 김선비와 말이오. 아이도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지 않겠소? 박씨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혼인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이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함께 사는 것뿐이었는데 그날 밤 김정수도 같은 제안을 받았나 봅니다. 어색하게 박씨 부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댁 혹시 이방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나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김정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생은 부인과 혼인하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억지로는 아니옵니다. 부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소녀도 같은 마음이옵니다.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고 하늘이는 이제 정말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심한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온몸을 떨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박씨 부인과 김정수는 혼비백산했습니다. 하늘아. 급히 마을의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병이옵니다. 소생으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사옵니다. 절망에 빠진 2사람에게 마을의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소이다. 무슨 사연 말씀이옵니까? 이 아이의 생모가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는 것 같소. 자신의 아이가 다른 여인에게서 키워지는 것을 질투하고 있소이다. 박씨 부인은 쏘스라쳤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하옵니까? 제사를 지내드려야 하오. 그분의 원혼을 달래드려야 하오. 김정수는 즉시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 아내를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소생이 당신을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소이다.
부디 하늘이를 지켜주길 바라오. 박씨 부인도 함께 절했습니다. 하늘이의 친어미님, 소녀가 하늘이를 잘 키우겠사옵니다. 부디 마음을 놓으시고 편히 가시옵소서. 신기하게도 제사를 지낸 후 하늘이의 경기가 멈췄습니다. 아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고맙소이다. 내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시니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소이다. 꿈에서 깬 박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의 친어미가 마침내 마음을 놓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흉년은 처음이야.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것 같아. 김정수는 낮에는 글방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배짜기 일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도 바느질품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나리, 너무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괜찮소. 당신과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댁, 이거 받으시오. 우리 집에서 난 쌀이요. 김선비, 이 배감은 우리가 쓰다 남은 거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저 두 사람 정말 하늘이를 사랑하는구먼. 김선비도 박과부도 마음씨가 착해. 마을 이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댁, 마을에서 의논한 게 있어. 김선비를 마을 서당에 정식 훈장으로 모시려고 하오. 정말이옵니까? 그동안 아이들을 잘 가르쳤고 인품도 훌륭하니까 이제 걱정 없이 사시오. 박씨 부인과 김정수는 감격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늘이도 건강하게 자라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미 뱃속에서 나왔나요? 박씨 부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아, 너에게는 하늘나라에 계신 친어미가 있단다. 그분이 하늘이를 낳아주셨고 어미는 하늘이를 키워주고 있어. 그럼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어미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어미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요. 아버지도 제일 좋고요. 그 순간 박씨 부인과 김정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하늘이는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훤칠하게 크고 마음씨도 착한 멋진 선비로 자라났습니다. 하늘이는 과거 공부의 뜻을 두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김정수에게 글을 배워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아버지, 소생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면 어미와 아비를 편안하게 모시겠사옵니다. 그래, 하늘아 고맙구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거라. 하늘이는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위해 등불을 밝혀주고 김정수는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사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하늘아. 박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하늘이가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박댁 김선비, 큰일 났소. 하늘이가 급제했다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 축하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김정수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장원급제요. 우리 마을에서 장원급제가 나다니. 하늘이는 곧바로 관직에 나아가 현명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봉급을 받자마자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생이 돌아왔사옵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랑스럽구나. 박씨 부인은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늘이는 봉급으로 부모님께 비단 옷을 해드리고 집도 크고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지내시옵소서. 하지만 박씨 부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늘아, 너는 언제 장가될 생각이냐? 소생은 아직 그런 생각이 없사옵니다. 안 된다. 좋은 교수를 찾아서 혼인해야 한다. 하늘이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혼인을 했습니다.
착하고 현숙한 교수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며느리도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며느리야. 하늘이는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좋은 약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박씨 부인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진 것입니다. 어머니? 하늘이는 즉시 관직을 잠시 쉬고 고향으로 내려와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하늘아, 어미가 이렇게 아프니까 너에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옵니까? 어미는 소생을 이렇게 키워주셨잖사옵니까? 하늘이는 정성껏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약을 끓여드리고 등을 문질러드리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김정수도 아내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여보, 힘내시오. 우리 하늘이도 이렇게 효자가 되었는데. 하늘이의 정성 덕분에 박씨 부인의 상태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하늘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어미,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어미가 소생에게 해주신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회복된 후 박씨 부인은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제 어미는 걱정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머니, 소생은 어미와 아비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사옵니다. 하늘이는 또한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관직에서 받은 봉급으로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누어 주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의 날이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소생도 어려울 때 마을 분들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나다니. 어느 날 하늘이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생이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이냐? 소생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사옵니다. 소생처럼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서 키우고 싶사옵니다. 박씨 부인과 김정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하늘이는 정말로 고아 한 명을 입양해서 정성껏 키웠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세월이 더욱 흘러 박씨 부인과 김정수는 70을 넘긴 고령이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지방관이 되어 더욱 큰 일을 맡고 있었지만 부모님을 향한 효심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박씨 부인이 하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하늘아, 어미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니다, 어미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너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박씨 부인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아, 어미가 너를 처음 주었을 때 사실 두려웠단다. 두려우셨다고요?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어미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하늘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소생도 마찬가지옵니다. 어미를 만난 것이 소생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사옵니다. 김정수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만난 것은 정말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소. 그해 겨울 박씨 부인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하늘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 어미는 정말 행복했었다. 박씨 부인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그녀의 착한 마음씨와 하늘이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정말 어진 분이셨지? 하늘이를 그렇게 잘 키우시더니. 하늘이는 어머니의 3년상을 정성껏 치렀습니다. 그리고 김정수와 함께 어머니를 그리며 살았습니다. 몇 년 후 김정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전에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를 아들로 둔 것이 아비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 아버지, 너의 친어미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다. 하늘이는 두 분 부모님을 모두 극진히 모셨습니다. 두 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자신이 입양한 아이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복동아,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동이는 정말로 하늘이를 닮아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역시 어려운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연결고리는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하늘이가 나이 들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옵니다. 박씨 어미님과 김아비님이 소생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사옵니다. 마을의 젊은 부부들이 하늘이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나리, 저희도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해주십시오. 좋은 일이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시오.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늘이는 평생 많은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좋은 집으로 입양될 수 있게 주선해 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을 권리가 있사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받을 수 없다는 법은 없사옵니다. 하늘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입양한 아이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모두 찾아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늘이는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보답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에 남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받은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 사랑의 힘, 그리고 베푼 사랑이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모두 느끼셨을 거라 믿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이와 박씨 부인 김정수의 마음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멸치아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한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